S급은 모든 헌터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정점이다. 왜냐하면 헌터들이 모든 고통을 겪을 때 오직 S급 최고 등급 헌터만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32년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몇몇 특별한 인간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초인, 반신, 구세주.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 그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던전을 클리어한다. 몬스터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인간들. 우리는 그들을 헌터라고 부른다. 그들은 던전과 연결된 차원문을 통해 끊임없이 던전을 클리어하고 있다. 그곳에서 얻은 자원, 인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차원문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다. 수많은 몬스터가 대규모로 인간 세계를 침략했다. 힘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이것은 지구의 파괴적인 재난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헌터의 등장까지.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헌터들은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눈앞의 남자와는 상관이 없다. 그는 말기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누나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해선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고. 누나가 걱정하지 않도록 남자는 병원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조차 그의 병에 대해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남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남자가 누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울렸다. 이때 사람들은 일제히 정보를 받았다.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에서 폭증 현상이 발생했다. 시민 여러분은 긴급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것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잠깐,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이 여기인 것 같다. 거대한 괴물이 이미 피가 가득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하나의 혀가 날아왔다. 즉시 한 인간을 처치했다. 이 상황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러는 사이에 누나가 TV에서 긴급 뉴스를 발견했다.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 근처에서 괴물 공격이 발생했다. 이때 누나는 혜선의 생명 안전을 매우 걱정했다. 다른 한편 도망치려던 남자가 괴물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바라보며 미안해, 누나. 죽기 전에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작별 인사조차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 괴물을 막다가 죽은 인간들은 훈장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게 누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남자는 부서진 유리를 꽉 쥐었다. 와서 해보라고. 이 빌어먹을 괴물. 그러고 나서 괴물이 그를 들어올렸다. 너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겠지. 지금 너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남자가 혀를 힘껏 뽑아냈다. 그리고 몸을 날렸다. 괴물의 눈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남자가 괴물의 눈을 찔러서 멀게 했다. 내 공격이 효과가 있었나? 그러자 괴물의 혀가 남자를 감싸버렸다. 효과가 없는 것 같네. 그리고 괴물에게 한 입에 삼켜졌다. 이때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무의미했던 것 같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때 누나의 부드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남자를 세심하게 걱정해주었다. 그녀는 남자가 살아갈 용기와 의미를 주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이때 괴물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어서 그의 몸에서 수많은 백색 빛이 발산되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폭발해버렸다. 잠시 후 남자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다른 한편 영광길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시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드는 항상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분명히 삼켜졌는데 왜 아직 살아있지? 이 순간 남자는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그러나 오감은 평소보다 더 민감했다. 그때 한 비명 소리가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틀림없어. 이건 분명 누나의 목소리다. 그런데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오게 된 걸까? 나는 그녀를 빨리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 누나는 남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때 계단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혜선, 거기 있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수많은 괴물들이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누나는 즉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실수로 바닥의 유리를 밟고 깨뜨렸다. 순간 수많은 개구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어서 그녀를 끝없이 추격했다. 비범한 체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달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눈앞의 길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생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개구리가 공격을 시작할 때 저주받은 괴물, 내 누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남자에 의해 개구리가 현장에서 날아갔다. 그 헌터들은 도대체 언제 올까? 이 목소리는 혜선이 틀림없다. 누나, 빨리 여기서 나가. 내가 그들을 상대할게.
하지만 일반인이 괴물과 맞서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작은 개구리의 몸은 매우 약하다. 그들의 주요 공격 수단은 독소이다. 하지만 그들의 신체 능력은 평균 이하이다. 그 다음 남자는 강해졌다. 그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는 확실히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독소가 있었다. 큰 개구리와의 전투에서 남자는 그의 독소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인이 조금만 접촉해도 즉시 죽게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내 추측이 맞는 것 같다. 독소는 나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아무런 수단이 없겠지. 그러나 남자가 이에 기뻐할 때 갑자기 뒤에서 큰 개구리가 공격을 시작했다. 단 한순간에 남자는 수십 미터 날아갔다. 내가 방금 의식을 잃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 큰 개구리가 날 날려버린 건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남자가 자세히 보니 누나였다. 누나, 빨리 도망쳐. 누나가 두려워서 온몸이 떨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너는 여기 오지 마. 그렇게 빨리 도망쳐. 괴물의 거대한 손바닥이 내려치며. 혜선아, 미안해. 누나는 그렇게 남자 앞에서 죽어버렸다. 그녀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됐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남자. 끝없는 분노에 빠졌다. 그때 강력한 기세가 몰려왔다. 주변의 붉은 힘이 남자를 향해 계속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독사로 변했다. 이게 내 몸에서 나온 것 같아. 이 빌어먹을 괴물. 너를 죽이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구리를 처치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빨리 독사를 사용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만약 이 아이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많은 괴물들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할 것 같다.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괴물들을 바라보며 정말 끝이 없는 일이다. 누나는 나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누나를 바라보며 남자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제 이곳을 벗어나려면 괴물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헌터가 오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버틸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피를 토했다. 이게 이전에 독사를 사용한 결과인가? 왜 하필 이때 나타나는 거지? 젠장, 나는 일어나야 해. 빨리 일어나. 그리고 다음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꼬마야, 너는 이런 하수인을 상대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썼다. 체력이 한순간에 소모되면 분명 힘들 것이다. 안녕, 꼬마야. 나는 키릴이라고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남자를 10m 밖으로 던졌다. 여기 매우 위험해. 너는 먼저 너의 누나와 함께 있어라. 그녀는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내쫓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까? 여자가 순간적으로 괴물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가볍게 주먹을 휘둘렀다. 괴물을 현장에서 산산조각 내버렸다. 단 한 주먹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니. 그녀가 최고 등급 헌터인가? 만약 내가 그녀의 절반의 힘이라도 가졌다면 그러면 누나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너는 무슨 고민이 있니? 없어요. 너의 누나는 아직 구할 수 있어. 그녀는 운이 좋았어. 조금만 늦었으면 방법이 없었을 거야. 만약 내가 어떻게 치유하는지 모른다면 그녀는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누나를 바라보며 남자는 그녀가 말한 것이 진짜라고 확신했다. 내 누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먼저 기뻐하지 마. 너도 살아남을 수 있어. 하루 종일 우울한 얼굴 하지 마. 너는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남자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말하는 건 너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남은 괴물들을 처리한 후에 너에게 설명해줄게. 잠시만 기다려줘.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나도 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자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먼저 너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게. 이것은 내가 유일하게 이름 붙인 기술이야. 검은 에너지가 그녀의 손에서 계속 응집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독비라고 불려. 그리고 에너지가 하늘로 곧장 날아갔다. 잘 봐. 왜냐하면 이것이 너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니까.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빗방울에 닿은 괴물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너가 방금 나에게 물었지. 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보장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헌터가 될 거야. 화면이 전환된다. 하지만 키릴은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죽지 않을까? 나는 이로 인해 죽을 줄 알았다. 그러나 여자는 배를 잡고 웃었다. 미안해. 너에게 설명하는 걸 잊었어. 나는 단지 너의 몸 안에 이 물질을 심고 싶었어. 그것은 검은 에테르라고 불려. 그게 뭐야? 너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니? 그럼 너는 독을 삼키는 자를 알고 있니? 물론 그들은 매우 유명한 존재야. 과거에 그들은 매우 강력한 존재였어.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은 인류가 싫어하는 대상이야. 그런데 왜 이걸 언급한 거야? 혹시 너는? 맞아. 나는 독을 삼키는 자의 일원 중 하나야.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그런데 너는 두렵지 않니?
물론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우리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너가 평범한 헌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혹시 내가 무심코 너를 불쾌하게 했니? 아니, 사실 너가 말한 게 맞아. 독비자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그들의 특별한 점은 각성 시기에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일반 헌터의 각성 시기 사망률은 1이야. 이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 일반 헌터가 각성할 때 죽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야. 하지만 독비자는 정반대야. 그들 대부분은 각성 시기에 죽어. 그리고 그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같아. 각성할 때 체내의 독소가 몸과 함께 성장해. 그리고 그들이 체내의 독소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독소의 반격을 당하게 돼. 그 자리에서 자폭하게 되지. 잠깐,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 같아. 맞아, 너에 대한 이야기야. 네가 전에 겪었던 고통은 사실 각성 능력의 과정이야. 축하해. 너는 이미 독비자가 되었어. 그러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확 잡아당겼어. 설명할 것이 아직 많지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잠시 후 옥상에 도착했어. 너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니? 독을 삼키는 자의 몸 안에는 독소가 있지. 그럼 너는 알고 있니? 우리가 어떻게 독소와 함께 살아가는지? 답은 간단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독소를 치유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독소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남자의 몸에 주입되었다. 독을 삼키는 자의 치유 능력은 정말 강력해. 우리는 언제나 치유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독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오직 정화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독소를 정화하는 힘의 원천은 검은 에테르야.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을까?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다음으로 나는 너에게 독을 삼키는 자의 기본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독보. 그런데 너는 전에 독비가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여자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뒤돌아 도망쳤다. 잠시 후, 남자는 이런 것을 절대 배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직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야 하나요?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변명처럼 들리지만요. 이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전의 교육 방식은 당신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당신에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남자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주의를 발 아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곳에 힘을 집중하세요. 키릴, 이 농담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놓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요. 당신은 정말 죽을 것입니다. 벽을 이용해 맞은편 건물로 뛰기만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차피 죽는 거라면 그녀의 방법대로 시도해보는 게 낫겠네요. 그 후 남자는 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많은 의식이 남자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시도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남자는 벽을 이용해 힘차게 튕겨나갔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생각지도 못하게 그는 정말 해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착륙해야 할까? 그때 여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록 너는 자신이 절대 할 수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지만 지금 너는 해냈잖아. 봐, 네가 필사적인 각오를 할 때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화면이 전환되었다. 여자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다.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 글자가 떠올랐다. 그 직후 칩과 비슷한 것이 남자의 눈에 이식되었다. 이것은 헌터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장비인가? 맞아. 하지만 그것의 성능은 다른 장비와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영광공에도 그것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장비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은 미니어처 안경 형태입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줄 수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떠날 생각인가요? 당신은 이런 것들에 반응이 꽤 민감하군요. 맞아요.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김 박사를 찾아가세요. 그는 제 동료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장비가 그의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어린 친구요.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도와주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라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말씀해주세요. 지금의 당신은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적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약속해줄 수 있어? 물론 약속할게. 정말 확고한 대답이네. 너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그럼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자. 그렇게 키릴은 남자 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수련하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키릴이 나에게 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비가 이 물체를 대개구리의 핵으로 감지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래서 남자는 그것을 들고 독보를 사용할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다음 순간 핵이 수많은 에너지로 변했다. 남자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핵의 상태가 변화했다. 검은 에테르 생성률 37. 잠시 후 100%에 도달했다. 주입된 표백 에테르에 의해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 검은 에테르 용량이 1000에서 1500으로 증가했다. 내 검은 에테르가 증가하다니. 혹시 핵을 많이 흡수할수록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내 몸은 얼마나 강할까? 너의 현재 수준은 2급이야. 네가 계속해서 흑에테르를 증가시키면 너의 수준은 S급으로 상승할 거야. S급 헌터가 될 수 있다니. 그 여자가 나를 가장 강한 헌터로 만들어줄 거라고 했나 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야. 이때 옆에서의 다툼이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한 남자가 모자에게 큰 소리로 꾸짖고 있었다. 허가증 없이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죠?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감염된다면 너가 책임질 건가? 이전에 그 사람들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던. 이제 와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다니. 정말 큰 웃음거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감히 나를 이렇게 도발하다니. 알고 있지. 명성이 자자한 영광의 길드 말이야.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그게 어쨌다는 거지? 그는 나무 막대를 휘둘렀다. 남자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에게 쉽게 막혔다. 이제부터 이게 정당 방어라고 생각하나요? 그 후 남자는 나무 막대를 부숴버렸다.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서 멈춰버렸다. 남자가 전력을 다해 한 방을 날렸다. 다음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다. 그 후 남자는 돌아서 떠났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장비를 따라 전화부스에 도착했다. 이런 곳에서 정말 금박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버튼을 눌렀다. 남자는 소리에 반응하여 지하로 떨어졌다. 정말 무서운 설계다. 하지만 그곳이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인가? 그러나 그 후 남자는 끈적끈적한 것을 만졌다. 그것은 혈액이었다. 왜 이런 곳에 혈액이 있을까? 그 후 기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허가받지 않은 인간이 기지에 침입했다.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순간 수많은 독가스가 쏟아져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잠깐, 독소가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안심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다. 이때 그는 남자가 적인지 아군인지 추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그를 넘어뜨렸다. 젠장,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는 이미 바닥에 기절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남자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남자에게 자신이 김박사임을 알렸다. 그런데 왜 이 함정을 만든 거야?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키릴과 그 헌터들 뿐이다. 나는 한때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로 인해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재앙도 불러왔다. 각국에서 온 암살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터 협회까지도. 그리고 나는 처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여기서 은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몇 년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방에서 죽었다. 비록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너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낀다. 그것은 너가 키릴이 데려온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녀의 출연이 이 남자를 구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닮은 점은 둘 다 독을 삼키는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실 처음에 그녀도 너와 같았다. 온몸에 반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어떤 결점도 없었다. 이후 김 박사가 남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혜선, 너는 내 몸 안의 독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남자는 특별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남자를 극도로 놀라게 했다. 너 몸의 한 방울 독소가 A급 헌터를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다. 당신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수준은 분명히 2급입니다.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치명적인 공격이나 헌터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이 힘이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 있는 반점은 당신이 독을 제어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독을 제어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키리를 훈련시킨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어서 박사는 남자에게 훈련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엿기를 50kg 더 추가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훈련을 마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사는 그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누나가 깨어났다. 깨어난 누나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를 심하게 꾸짖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 누나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사님이 내 장비를 개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꺼냈다.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결국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 반점이 확실히 많이 옅어졌다. 남자조차도 믿기 힘들다고 느꼈다. 이때 남자는 검은 에테르 강화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사님,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요. 매일 먹는 음식은 통조림뿐이다. 사실 나도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이미 너의 어깨에 올라가지 않았니? 남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옆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작은 동룡이었다. 그는 내 친구다. 이름은 데맥이다. 사람에게 해가 없는 동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니? 하지만 그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숙주의 독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와 함께한 지 이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네가 눈치채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투명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매우 드문 능력이다. 그러는 동안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은 이미 진정되었다. 하지만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에 대한 대중은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잠시만, 1조와 2조의 임무량을 30 늘려라. 이 사람은 영광길드의 회장이다. 그리고 3조의 멤버들에게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의 특별한 상황을 조사하게 해라. 우리는 실험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몬스터가 출현하는 차원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제발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만약 네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싶다면. 그리고 마리아, 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니?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다. 설마 그녀가 다시 치료실에 자신을 가둔 건가? 그리고 이것은 영광길드의 비밀이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는 아이를 잘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마리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말 지나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중상을 입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유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녀가 상처를 입는 순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시에 영광길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요? 이번에는 제 판단 실수였습니다. 그때 제가 작전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다면, 저도 그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방동에 나타난 괴물은 제한급입니다. 누가 그것을 처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회장이 그녀 앞에서 무고한 척했다. 모두 내가 판단을 잘못한 탓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에 지쳤다. 마리아, 나는 내 기분을 정말 이해해. 만약 네가 정말 힘들다면 헌터 시험장에 가서 마음을 좀 풀어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우수한 헌터를 모집해야 하니까. 그래야 더 많은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이후 여자는 회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런 괴물을 처치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운석 구멍은 또 누가 만든 것인가? 그와 동시에 남자는 훈련이 끝난 후 헌터가 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한 헌터가 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치료사가 되고 싶어 한다. 나는 무고한 희생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키릴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다른 한편, 치료사는 매우 드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길드의 일원이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헌터 시험장에 가는 거야. 잠시 후 남자는 김 박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옆에 있던 작은 동룡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럼 데맥, 혜선이 너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어. 장면이 전환되었다. 집에 막 돌아온 남자는 누나에게 한바탕 혼났다. 언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후, 남자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런데 너를 구한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 어쩌면 그녀의 이름조차 가짜일지도 몰라. 그녀는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 언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기억해야 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 어쩌면 나중에 너는 이 도움을 갚아야 할지도 몰라. 그만하자. 그래서 지금 너는 헌터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 난 사람을 구하고 싶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개방동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만 내 여동생은 남자들을 격려해. 걱정하지 마. 너는 분명 멋진 헌터가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동생을 걱정하고 있어. 나는 반드시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등록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가 한 숲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곳은 남자의 꿈을 실현할 장소가 될 것이다. 독소 던전. 던전 안은 독소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악명 높은 던전이 되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심호흡을 했다. 이어서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치 못하게 던전 내부는 또 다른 세계였다. 마치 게임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 후 독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헌터들이 여기 오면 숨을 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다. 그 식물을 무사히 찾기를 바란다. 지금 한 마리 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겠지. 괴물의 물리 공격 등급은 2급, 다른 등급은 D급, 난이도는 2개별, 그리고 다른 등급은 제외한. 신체 능력 외의 공격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소 독소를 조작하는 것. 이러한 공격 유형은 모두 기타로 통칭된다. 즉, 이 괴물의 독소는 2개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속성들은 나보다 더 낫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손이 멈추지 않고 떨고 있다. 이때 이전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젠장, 나는 침착해져야 해. 한 소리의 외침이 남자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사실 작은 동룡이에요. 너 덕분에 나는 많이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지? 독도마뱀들이 남자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남자는 박사가 준 새로운 장비를 꺼냈다. 박사는 남자가 앞으로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시작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장비는 평소의 마법 큐브 형태입니다. 작동할 때 다시 검은 에테르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짧은 칼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짧은 칼로만 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한 방을 휘두릅니다. 그 결과 무리의 도마뱀을 즉시 처치했습니다. 젠장, 피가 내 몸에 튀었습니다. 누나에게 들키면 분명 혼날 것입니다.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남자는 괴물을 검은 에테르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괴물로 가득 찬 이 던전에서 남자가 검은 에테르를 늘리는 천국입니다. 이제 이 괴물을 더하면 남자는 이미 50마리의 괴물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칼은 너무 강력합니다. 성능의 강력함은 사용자의 검은 에테르에 달려있지만 이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 괴물은 단지 찰과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칠 새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 짧은 칼에 내 독소를 더하면 거의 무적의 존재가 된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아마도 최고의 헌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 남자는 서둘러 자신의 상태창을 열었다. 자신이 S급 물리 공격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악이라도 B급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남자를 극도로 실망하게 했다. 물리 공격 등급이 1급이라니. 잠깐, 왜 치유 등급은 S급이지? 알겠다. 보아하니 나는 치료사가 될 운명인 것 같다. 그럼 지금 집에 가야 하나? 아쉽게도 그 식물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던전에는 있을 것이다. 그때 강한 기세가 몰려왔다. 그것은 B급 헌터계였다. 헌터계의 물리 수준은 C급, 다른 등급은 B급. 경고, 해당 목표의 전투력이 장비 사용자보다 높습니다. 젠장, 이 녀석은 분명 보스다. 비록 내 독소 등급이 분명히 그보다 높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물리적 공격 수준에 있습니다. 내 물리 수준이 그보다 2단계나 낮아. 이런 나로 그와 맞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이때 남자는 유리에게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헌터가 남자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젠장, 그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지? 남자는 아직 반응하지 못했다. 그의 팔이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건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수많은 생과 사를 경험해왔다. 지금은 절대 이런 곳에서 죽지 않을 거야. 헌터가 조용히 한쪽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 독소가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정말 자만심이 강한 녀석이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기회가 있는 거야. 너의 자만이 여기서 너를 망치게 할 거야. 이리 와. 젠장, 헌터. 하지만 문제는 물리 공격 수준에 있다. 나는 그의 지구력을 먼저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내 최고 등급의 치유 능력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치유 능력은 단지 정화를 위한 것이었다.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독소를 정화한 후에도 많은 치유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체내의 독소가 완전히 제어되면 더 이상 치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남은 치유 능력은 사라질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남은 치유 능력은 체내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유를 한다. 그리고 김 박사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자를 위해 새로운 장치를 설계했다. 치유 순환기.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 전투가 시작되었다. 남자와 헌터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매번 대치할 때마다 남자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곧 남자는 부상을 회복했다. 젠장, 이 헌터는 생각보다 더 다루기 힘들다. 다음 순간 헌터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젠장,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건가? 그의 매 공격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젠장, 몸의 상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이길 기회는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공격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 그가 여전히 그렇게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잘 알고 있다. 그때 사냥개가 그를 한 번에 날려버렸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니. 젠장,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하지만 눈앞에서 여유롭게 있는 사냥개를 마주하고 남자는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피했다. 그 후 남자는 피를 토하며 젠장이라고 외쳤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이어서 사냥개가 더욱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 보아하니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전을 회상해보면 박사는 남자가 붉은 독사를 성공적으로 소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아야 할 것은 그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살아남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동시에 장치가 연속적으로 강력한 적과 싸우는 정보가 전송되었다. 장치 사용자의 검은 에테르가 변화하고 있다. 검은 에테르 수치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남자의 신체 등급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모든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조건이 충족되었다. 사용자의 신체 등급이 1급에서 D급으로 상승했다. 기적이 여전히 찾아올 것 같다. 남자가 독보를 사용했다. 왜 속도가 이렇게 빠른가? 반사신경과 속도가 이전보다 너무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헌터의 등급은 여전히 C급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하기 여전히 조금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다. 정말로 검은 진흙으로 온몸을 감싸야 할까? 나는 공격에만 집중하고 싶다. 어차피 기회는 한 번뿐이라면 나는 시도해볼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돌진한다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자세로 공격하자. 이 자세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속도를 완벽하게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처치할 수 있다. 남자가 발에 검은 에테르를 응집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남자가 독보를 사용해 사냥개에 접근했다. 그러나 사냥개는 반응할 틈도 없이 남자에게 당장 처치당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내 옷은 어떻게 하지? 다음에는 간단한 던전 클리어를 만났으면 좋겠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거대한 거미에게 쫓기고 있었다. 젠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때 남자는 이전의 일을 회상했다. 자신이 방금 사냥개를 처치한 일. 본래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벌거벗은 상반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다. 그리고 누나도 그에게 한바탕 욕을 했다. 정말 부끄러운 날이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자신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녀석은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거미가 남자를 벽에 내리쳤다. 그러나 남자는 그 덕분에 희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신비한 꽃이었다. 드디어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식물을 찾았다. 그리고 던전의 난이도에 따라 식물의 색깔도 크게 다르다. 그들은 각각 금, 은, 빨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남자가 찾은 것은 가장 하급의 청동 태양꽃이었다. 비록 가장 하급의 식물이지만 그것은 천만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S급을 초월한 치료사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색 태양꽃은 더욱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독소 던전에서 자란다. 더욱이 폭력적인 방에서 잠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보스가 귀찮게 한다. 이 보스는 이전의 사냥개보다 더 하급이지만 하지만 보스를 처치하기만 하면 청동 태양꽃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보스를 제압하는 동시에 꽃을 따야만 한다. 그러나 남자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스를 제압하는 행동을 실현할 수 없다. 보스를 제압하는 이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대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가? 이때 장치에서 정보가 전송되었다. 손에 쥔 단검이 순간적으로 빛에 감싸였다. 비치명적 모드로 전환되었다. 비치명적 모드의 단검 두 번째 모드. 적에게 수명과 마비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것은 박사의 맞춤형 모드이다. 사용자가 공격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걱정해서 만든 것이다. 디자인 면에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장치는 사용자에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건 그렇고 먼저 저 녀석을 처리하자. 남자는 곧장 거미 앞에 다가갔다. 단지 한순간이었다. 거대한 거미가 그 자리에서 잠에 빠졌다. 이 방식은 꽤 유용해 보인다. 그럼 이제 그 꽃을 챙겨야겠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내가 찾아야 한다고 계속 떠들던 식물이다. 이전에 생각해보면 두 사람 모두 이 식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너는 그 식물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가 지하시장에 유리로 갔다. 위심스러운 인물이 있다면 나는 그를 처치할 것이다. 이때 남자는 청동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태양꽃이 있는 곳. 하지만 여기서는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이 꽃의 장소. 그때 한 소리가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유리가 한 빨간 머리 소녀를 붙잡았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미안해. 곧 너를 치료해줄게. 하지만 다음 순간 소녀는 도망치기로 선택했다. 시장에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다. 여자가 투명 스키를 사용해 빠르게 도망쳤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다. 남자는 자신의 꽃이 또 스톨른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를 빨리 쫓아가야 할 것 같다. 다른 쪽에서 여자는 한쪽에 숨으며 헐떡이고 있었다. 드디어 그를 따돌린 건가? 나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줄 알았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다니.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누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말이 많아지지 말고 지금 내게 물건을 돌려준다면 나는 너의 행동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면 물건을 돌려줄게. 하지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조건을 약속해야 해.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나는 여기의 모든 경로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그 신비로운 장소들까지도. 예를 들어 태양의 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은 보통 협회에서 관리한다. 이 물건은 매우 희귀하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너와 거래할 좋은 가게를 추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물론 너가 60%를 받고 나는 40%를 받겠다. 이 작은 녀석이 이렇게 속셈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우리가 그를 좀 겁줘야 할 것 같다. 너 지금 나랑 무슨 농담이냐? 원래 너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 너를 죽여야 할 것 같다. 여자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 나한테 헛소리하지 마. 내가 숨으면 너는 절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너 방금 물린 곳이 가렵지 않니? 그는 심지어 S급 헌터도 처치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직후 강력한 기세가 몰려왔다. 붉은 독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비록 진짜 붉은 독사는 아니지만 적을 충분히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너 잘못 생각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도망가든 나는 너를 찾을 수 있어. 이해했어? 이때 소녀는 이미 겁에 질려 말을 더듬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환상을 해제했다. 그리고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나는 천혜선이라고 해. 너는? 소녀는 더듬거리며 자신이 비수라고 말했다. 그럼 다음에는 너가 나를 안내해줘. 장면이 전환되었다. 보아하니 너는 나에게 아주 흥미로운 친구를 데려왔구나.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왔니? 혹시 너가 여기서 우두머리니? 하지만 단순한 거래일 뿐이야. 왜 우두머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내 딸이 밖에 손님이 왔다고 말했거든. 아버지로서 나는 당연히 직접 확인해야지. 그 후에 남자는 거래를 마친 후 서둘러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청동 태양꽃을 나와 거래할래? 물론 기꺼이 하겠습니다. 최근 공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를 죽일 수 있다면. 갑자기 사냥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이 태양의 꽃을 수집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보스를 처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사냥개 정도는 문제없겠죠. 만약 당신이 졌다면 저는 이 물건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거래할 건가요? 남자가 순간적으로 사냥개를 즉시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를 제시할 건가요? 정말 흥미롭군요. 내 딸이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것 같군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지불할 건가요? 하지만 다음 순간 여자가 즉시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목이 즉시 외압하며 누가 너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냐고 했습니다. 그 직후 강력한 압력이 남자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젠장, 이게 살기가 느껴지다니. 단지 딸이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강한 살기를 방출하다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단지 살기만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 그는 내가 본 가장 미친 사람이다. 그 후 대장이 6천만 원의 이 꽃을 사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즉시 말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도 괜찮다고. 그 후 남자는 여동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잠시 후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다. 내 몸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니?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는 검은 에테르를 바라보며 나는 네가 그의 환영에 속은 이유를 이해한다. 이런 끈적한 느낌이 몇 년 전 그 무서운 형체를 떠올리게 한다. 빨리 일어나. 너는 여전히 싸울 수 있지, 그렇지? 혹시 너는 찢겨지는 동시에 아직 이성을 유지하고 있나요? 젠장,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군요. 그 후에 태양의 꽃 거래를 마친 남자가 헌터에게 왔다. 협회 안녕하세요. 저는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름을 샀다. 막 처리한 후에 남자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재촉했다. 접수하자마자 남자를 재촉해서 내보냈다. 이런 사람도 등록하러 왔다. 치유사는 정말 난감하게 만든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끌렸다. 어벤던드 영광의 길드에 설명을 요구한다. 왜 열린 구멍에 인간을 버려야 하는가?
왜 내 아들이 거기서 죽어야 하는가? 공감하는 남자도 이에 대해 무력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신음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영광의 길드 사람이다. 레벨 1. 그는 다시 한번 아주머니에게 경고하기 위해 나아갔다. 지난번에 이미 분명히 말했었다. 네가 방해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아주머니에게 세게 내리쳤다. 그러나 남자에게 한 손에 막혔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줘. 나는 단지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길드 직원이 평민에게 주먹과 발로 공격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단지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 도대체 누구야? 나는 이번 헌터 수험생이다. 그럼 내가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떠나라. 만약 내가 못한다면? 그럼 너는 맞게 될 거야.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동급생, 조심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 이 자식이 허풍을 떨다니. 나는 너에게 경고했었다. 남자가 그를 한 손으로 눕혔다. 이 자식이 수험생일 리가 없어. 길드에 너 같은 직원이 있다면 그럼 세계의 종말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 빌어먹을 자식.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할 수 있다면 해봐. 하지만 너는 이 배지를 가지고 있잖아. 정말 길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구나. 이 일에 길드장이 마주 걸어왔다. 혹시 길드의 고위 직원인가? 만약 너가 혼란을 일으키고 싶다면 여기서 떠나라. 등급 S. 모든 헌터가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목표이다. 죽음, 절망, 실패. 이것은 헌터들이 모두 체험할 경험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다. S급 헌터는 이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력한 괴물과 마주할 때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헌터의 정점 S급 헌터이다. 그리고 남자 앞에 있는 것은 전설의 S급 헌터 고창이다. S급 헌터 직업 전사 마리아. S급 헌터 직업 치유사. 나는 소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와서 살펴보았다. 헌터 길드의 헌터에게 신고한 것은 바로 너다. 힘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허풍을 떨지 마라. 너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의 행동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느냐? 나는 수험생이 헌터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럼 헌터는 평민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길드장이 마리아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부회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은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그 아주머니는 타입방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그 사건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원래 이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길드장님, 헌터협회 주변은 정말 깨끗하군요. 하지만 개방동 안에는 지금까지도 닦지 않은 피가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방동에 사는 인간입니다. 우선 파동작전에서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개방동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너는 정말 여력이 없구나. 개방적인 인간을 구할 수 있니? 만약 영광의 길드가 현장에 도착했다면 그러면 죽은 사람은 적어도 절반은 줄어들었을 거야. 혹시 너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거니? 너는 좀 설명해봐. 우선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너의 사업은 너무 좁아. 심지어 눈앞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너의 혈기왕성함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나와 이야기할 때는 좀 차분해야 해. 너의 뜻을 표현해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너는 단지 1위 헌터일 뿐이야. 이때 강력한 기세가 몰려왔다. 강력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하늘로 치솟았다. 적당히 그만둬. 너는 정말 너무 무례해. 보아하니 너는 너의 실력에 자신이 있구나. 보니 보라색 에너지가 서로 얽혀 있었다.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니? 너의 실력에 자신이 있는지 말이야?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한번 해보려고 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창이 방출한 검은 에테르에 주목했다. 다른 쪽에서 길드장은 남자가 도둑질을 한다면 그러면 그는 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살짝 중지를 세웠다. 보아하니 너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이것은 너에게 드문 수업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의 큰 손이 다가왔다. 그러나 마리아가 입을 열어 막았다. 순간 금색의 방어막이 그의 공격을 막았다. 길드장님, 저는 당신이 이 수험생을 격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민간인을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때 사람들은 남자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길드장이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길드장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바꾸었다. 이것은 비교적 실용적인 기술이다. 너가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정을 짓지 마라. 나는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아. 그 후 마리아는 남자에게 사과했다.
열린 구멍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나는 약속한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열린 구멍은 본래 영광길드에 관할 구역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가장 강한 단편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적인가? 어떤 보상인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길드장 보조에게 부탁한다. 그는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잘못했다. 아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나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남자, 자신의 누나가 그들에게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사람의 생명을 너희 사업의 디딤돌로 여기지 마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직업을 신청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치유사로서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치료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검은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치료사로서 희망한다. 그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젠장. 그와 싸우면 나는 전혀 승산이 없다. 마리아가 싸움을 제때 막았지만 그것은 단지 순간이었다. 나는 심지어 내 앞에 큰 산이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아직 멀었다. 집에 막 돌아온 남자. 비수가 집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잠깐만. 친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 무정하지 않니?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까이 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너를 없앨 것이다. 이때 누나가 주먹을 날렸다. 즉시 남자를 땅에 쓰러뜨렸다. 친구가 방문했다. 너가 그를 내쫓다니.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잠시 후. 나는 너의 누나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우선 너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말고. 나는 매우 신뢰하지 않아. 거래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만약 그가 너의 몸에 뭔가를 심었다면 그러면 내 누나가 위험에 처할 거야. 그 후 비수가 말했다.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 아버지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심지어 나를 너를 도와주기 위해 보냈거든. 그건 단지 나를 감시하는 방법일 뿐이야. 나는 태양의 꽃 공급 증서가 계속 줄어든다고 들었어. 협회가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 마침 누군가 태양의 꽃을 가지고 거래하고 싶어 했어.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감시할 거야. 역시 너에게 발각되었네. 그 후 비수가 자신의 배경을 소개했다. 아버지와 그는 어떤 혈연 관계도 없다. 그 당시 그는 단지 한 유랑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나 그를 받아주었다. 모르겠지만 왜 내 얼굴에 흉터를 남겼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례했으면 벌써 그 자리에서 처치되었을 거야. 잠시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던전에는 은색 해바라기가 있다고 한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던전의 보스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맞아. 그래서 너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물론이지. 나는 던전의 왕이니까. 화면이 전환되며 비수가 가방에서 약병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괴물을 유인할 수 있는 약재다.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놓으면 먹잇감이 스스로 덫에 걸리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약재를 몸에 쏟아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스스로 죽음을 찾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들을 모두 죽일 거야. 그리고 그는 남자에게 금색 야가약을 던졌다. 이 약은 해독 효과가 있다. 그를 먹으면 지하 감옥에서 정확히 3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하 감옥에 오면 집에 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후 막 지하 감옥에 들어온 남자는 오히려 괴물무리에게 쫓기게 되었다. 고블린 물리 레벨 1. 다른 레벨은 난이도 1성. 이 고블린 무리는 아마 수백 마리는 될 것이다. 수가 많지만 이 괴물들은 모두 내 경험치가 될 것이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단검을 뽑았다. 그리고 정수를 사용했다. 그리고 돛걸음을 사용하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어서 수많은 배기 공격이 떨어졌다. 그 자리에서 눈앞의 괴물을 베어 죽였다. 이 광경을 본 괴물들은 즉시 겁을 먹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는가? 남자는 가볍게 몇 번 베었다. 고블린은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 죽었다. 이건 너무 간단하지 않나? 이런 저급 괴물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짧은 칼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단검은 2가지 모드만 있는 것 같다. 장비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그만두고 믿기로 하겠다. 다음 사냥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고. 화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이미 모든 고블린을 처치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태 창을 확인했다. 독보행 레벨이 이미 2급으로 상승했다. 해를 보는 보행 레벨도 2급으로 상승했다. 단지 신체의 지구급 속도일 뿐이다. 이렇게 빠르다니 믿을 수 없다. 신체 수준이 향상되면 그 속도는 역대급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색 해바라기를 본 적이 없다. 분명 이런 녀석은 던전의 보스가 아닐 것이다. 혹시 사막에 있을까? 그러고 나서 남자는 고블린에서 뛰어내렸다.
사막에서 한 형체가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발진해가 눈앞에 나타났다. 천발진해 물리 등급 B급, 다른 등급 A급, 난이도 4개 별. 오늘 이 모든 것을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남자는 천발진해 앞에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 녀석은 좀 다루기 힘든 것 같다. 남자가 천발진해 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젠장, 이 녀석의 껍질이 이렇게 단단하다니. 남자는 같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이때 천발진해가 갑자기 그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는 재빨리 피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피했다면 나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몸집은 남자를 즉시 곤란하게 만들었다. 껍질을 뚫고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혀 소용이 없다. 게다가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도보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사용하려면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다. 만약 부드러운 사막에서 사용하면 그의 힘은 적어도 절반 이상 손실될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자신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공중에 있을 때 그는 그 은색 태양꽃을 발견했다. 다소 흐릿하지만 남자는 확신했다. 그것이 전설의 은색 태양꽃이라는 것을. 하지만 위치를 알게 되더라도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우위도 없이 그 녀석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태양꽃을 얻을 수 있다고. 이때 진해가 갑자기 남자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는 발이 미끄러졌다. 진해의 모든 공격을 고스란히 맞았다. 젠장, 모든 관절이 부서진 것 같다. 그 후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치유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나는 분명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태양의 꽃을 수집해야 할까? 만약 이 모드로도 그것을 찌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자아의 꿈으로 전환해도 소용이 없다. 이때 단검이 남자의 마음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순간 그는 자기 분해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장비 재조립을 진행했다. 다음 순간 모든 조각이 신발에 붙어버렸다. 신발을 신은 남자는 순간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단단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면 그의 껍질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진해가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돛걸음을 사용했다. 순간 그의 공격을 피했다. 유려한 동작의 연속. 심지어 괴물조차 그를 다치게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남자는 전설의 태양의 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에는 그를 잠재우기만 하면 된다. 남자가 백몽을 소환했다. 그를 죽이면 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던전은 협회의 감시 아래에 있다. 만약 던전에 무단으로 침입하다가 잡히면 앞으로 헌터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스를 처치하면 던전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백몽 모드를 사용해 그를 잠재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외피를 어떻게 찌를 수 있을까? 그때 남자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비수가 자신의 마음소리를 들었기에 변화가 생겼다. 아마도 단검의 변화는 사용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어서 남자는 상상을 시작했다. 비수도 남자의 상상에 따라 변화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적을 찌를 수 있는 최상의 형태로 변했다. 이어서 남자는 전력을 다해 그것을 던졌다. 드릴이 곧바로 괴물에게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순간 드릴이 즉시 진해를 관통했다. 이어서 진해는 잠에 빠졌다. 모두 그 때문이어서 이렇게 오래 지체되었다. 그런데 비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른 쪽에서 비수. 이미 던전 밖에서 7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남자는 사랑하는 태양꽃을 들고 던전을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수가 아직 여기 떠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비수는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게 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니? 나는 너를 7시간 넘게 기다렸어. 그리고 독소가 온몸에 퍼진 비수를 바라보며 뒤에 어지럽혀진 약상자를 보며 남자는 알았다. 비수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변한 것임을. 그래서 손을 들어 그를 치유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화면이 전환되며 시간이 2달 후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매우 잘 지냈다. 그리고 5송이의 청동 태양꽃과 1송이를 수확했다. 은색 해바라기. 하지만 남자는 이 기간 동안 발견했다. 비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시장에서 본 그 사람이 아닌가? 어차피 두 아버지 모두 좋은 사람이 아니니 괜찮아. 시간이 아침이 되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거래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나는 비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난 2달 동안 나는 이미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내 집에 놀러와도 된다.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릴 것이다. 비수는 눈에 뜨거운 눈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다시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 화면이 전환되며 두 사람은 지하시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 심지어 손발을 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그들을 막았다. 계속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시장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때 남자는 아저씨가 느껴졌다. 분명히 그 남자를 압도하는 존재였다. 그의 몸에서 고창과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긴 했지만 호랑이 길드원 시무, 직업 전사. 신체 등급 B급,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가지 고유 특성, 분노 레벨 2. 이때 시무가 아저씨에게 물었다. 만약 그가 너를 속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아저씨는 여기 시장이라고 대답했다. 거래가 완료되기만 하면 그건 합리적이다. 그때 시무가 갑자기 아저씨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었다. 아저씨가 한 손으로 시무를 제압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이때 시무는 이미 멍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고유 스킬인 광폭화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어서 그는 대머리 아저씨에게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머리 아저씨가 몸을 돌려 그의 뒤로 다가왔다. 분노한 시무가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주먹은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남자조차 믿기 힘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스킬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시무가 매번 공격할 때마다 그는 쉽게 막아냈다. 심지어 그는 아예 닿지도 못했다. 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너를 처리할게. 대머리 아저씨가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 시무가 멍해져 있는 사이에 눈앞에 대머리 아저씨가 3개의 그림자로 변했다. 잘 쉬어. 대머리 아저씨의 주먹이 날아오면서 남자는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졌다. 시무의 실력도 매우 강력한 것 같다. 대수 앞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다니. 이때 비수는 대수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른 청소부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자는 눈앞의 대수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이렇게 격렬한 움직임을 사용했는데 그는 전혀 숨을 고를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방금 그 동작,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때 남자는 호기심에 장비를 사용했다. 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목표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중이다. 그가 헌터가 아닌가? 이때 장비가 데이터 연결에 성공했다. 그리고 곧 그의 정보가 전송되었다. 이름 오지호, 나이 49세, 특성 확인 불가. 삭제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다. 이때 장비가 당시 삭제된 신체 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남자는 느꼈다. 대수의 신체 등급은 최소한 S급이다. 하지만 남자는 매우 궁금해했다. 아저씨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때 장비가 정보를 보냈다. 당시 신체 등급이 1급임을 확인했다. 1급이라니. 이건 불가능하다. 1급은 1급 헌터를 이길 수 없다. 이때 아저씨가 남자의 생각을 끊었다. 내가 듣기로 너가 아가씨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 네가 괜찮다면 아버지께 데려가겠다. 그 후 남자는 그들을 따라 거래 장소에 도착했다. 이번 태양의 꽃은 총 7.5억의 가치가 있다. 이번 거래를 위해서 나는 거의 파산할 뻔했다. 하지만 너가 헌터 시험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업을 치유사로 신청했다. 왜 그렇게 하려는 건지 말해줄 수 있니? 아마 너는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이 치유는 단지 내 힘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평범한 헌터가 아니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하지만 원래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러면 나는 헌터가 될 자격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치유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후 아버지는 오늘 거래가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나는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네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발견하면 너는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 나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정보 비용. 나는 내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하지만 내 딸이 이미 너의 정보를 나에게 보고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주지 않기로 한다면 나를 웃겨 죽이려는 건가?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거래상이다. 정보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관계를 끊든지 어떤 선택이 너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니? 정말 재미있다. 우선 이 거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이것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는 법을 안다. 나는 너를 매우 존경한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남자가 손을 들어 대머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격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이거 당신에게 별로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당신이 가져간 75억을 더해도 전혀 부족하니까요. 예상한 대로인가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빚진 셈이네요. 이때 비수가 옆에서 남자를 꾸짖고 있었다. 왜 아버지에게 빚을 지려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잊었나요? 그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요? 비수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무기는 강할수록 좋지 않나요? 같은 이치로
내가 흘끗 보았지만 그것이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독을 나누는 자의 살상력은 본래 매우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해요. 예전에 많은 괴물들을 처치한 적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독의 폭발성에 의존한 것이었어요. 나 자신의 공격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공격 방식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무지호의 능력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헌터는 각성할 때의 레벨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즉, 그는 현재의 신체 레벨은 1레벨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 그의 기술 위력은 심지어 내 상상을 초월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배우고 싶다. 그럼 너는 나와 거래할 의향이 있니? 그런데 아버지는 비스듬히 웃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겠니? 물론 좋다. 나는 이 거래를 수락한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불편하다. 내가 너에게 알릴 때 다시 와라. 왜냐하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건 가져가도 된다. 훈련이 끝난 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줄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 하지만 나는 궁금하다. 왜 나와 함께 배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니? 남자는 즉시 거절했다. 나는 아직 너무 일찍 죽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헌터 시험뿐인가? 이때 비수가 남자를 붙잡았다. 헌터 시험은 반드시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물론 나는 1등을 할 것이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헌터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선배들은 매우 S급 수험생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는 유지원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가 매우 주목하는 예비 헌터이다. 그리고 이때 그는 즉시 외부에 발표했다. 자신의 의견을 나는 훌륭한 치유사가 될 것이다. 모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헌터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헌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는 다른 헌터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한다. 그에게는 헌터가 되는 것은 단지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 길드는 권력을 쥐고 있었고 강연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고창에 대한 더러운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창이 사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인류는 헌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책임감이 강한 헌터가 분명 있었다. 비록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유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가장 강한 헌터. 그와 동시에 한 인물이 다가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다음 순간 그는 눈앞의 얼굴에 매료되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혜선입니다. 대답했다. 남자는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실수로 헌터 류주이안을 쳐넘어뜨렸다. 그래서 남자는 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휴대폰을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억지로 사과하는 척했다. 그 후 그에게 경고를 했다. 나는 네가 내 드라이어를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 드레스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주운 거야?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즉시 그를 멈추게 했다. 정말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그러고는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즉시 사과해라. 이 개자식아. 이때 방송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다. 수험생은 해당 각성 숫자 측정기에 서주세요. 이어서 그는 남자에게 제안을 했다. 수치의 높낮이를 비교해보는 게 어떨까요? 패자는 승자에게 1000만을 배상해야 한다. 남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약자는 즉시 너가 반칙하면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는 지원의 변화에 매우 놀랐다. 이전에는 1급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검은 진흙 함량을 관찰해보니 B급 이상으로 추정된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처럼 검은 에테르를 관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발견했다. 지원이 자주 우리의 연구 장소에 출입한다는 것을. 하지만 매번 출입 후 그의 검은 에테르는 급속히 증가했다. 보아하니 그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이때 드디어 두 사람의 테스트가 돌아왔다. 두 분은 측정기에 손을 올려주세요. 드디어 올 것인가. 이번 기수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헌터 류주이한. 그는 부회장의 아들이다. 실력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류주이한은 매우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그는 1등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손을 측정기에 올렸다. 다음 순간 핵심에서 금빛이 발산되었다. 그 후 공중에 수많은 검은 안개가 떨어졌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게 우리가 그와의 차이인가? 수험생 류주이안의 각성 수치는 총 9103이다. 테스트 결과 합격. 단순한 측정 수치일 뿐이지만 하지만 이런 수치는 B급 헌터 중에서도 드물다. 헌터 중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이다. 그는 원래 생각했었다. 남자가 그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된 후 물러나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그러나 남자는 앞으로 나아왔다. 당신은 아직도 저항하고 싶습니까?
남자가 손을 측정기에 올려놓았다. 순간적으로 핵이 금빛을 발산했다. 이어서 에너지가 하늘로 곧장 치솟았다. 이 장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길드장조차 매우 놀랐다. 그랬더니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수험생 117번 천혜선의 수치는 측정할 수 없다. 이게 혹시 기계에 문제가 생긴 건가? 이때 옆에 있던 류주희안이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다. 내 수치가 너무 낮은 건가? 측정기조차 계산할 수 없는 건가? 그리고 이때 측정기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관이 앞으로 나왔다. 이제 117번 수험생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 현장에 있는 모든 수험생은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시험관 표아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계는 무엇인가요? 이 기계는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은 조금만 검은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몇 가지 일을 떠올렸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황금 핵심이에요. 위험 등급이 7성 이상인 보스입니다. 그런 핵심이죠. 이는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괴물들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기계죠. 이는 또한 의미합니다. 그 남자의 검은 에테르 함량이 낮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축하합니다. 천혜선의 각성 수치가 10만이네요. 테스트 결과가 합격입니다. 다음 순간 현장은 즉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S급 영웅이 탄생했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어서 남자를 둘러싸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독보를 사용해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이때 옆에 있던 류주희안이 얼굴을 찌푸리며 마주 걸어왔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나요?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그는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 남자가 그에게 쪽지를 던졌습니다. 제때에 송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천혜선.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B였다. 작은 길드의 길드장과 부길드장. 황금 핵심의 최고 수치는 10만이다. 하지만 이 녀석의 한계 수치는 절대 그 이상이다. 작년에는 실력 있는 녀석들이 모두 빼앗겼다. 올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를 남겨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그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창은 매우 흥분해 있었다. 나는 그가 단순한 지렁이인 줄 알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드래곤이었다. 잠시 후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치료하라는 뜻인가? 거대한 백호가 남자 앞에 엎드려 있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이 수치 측정이라면 두 번째 라운드는 실전이다. 왜냐하면 검은 미의 함량이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실제 치유 능력을 통해서만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 대상은 부상당한 괴물이 맞는다. 만약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합격으로 판별될 것이다. 이때 옆에 있는 수험생이 남자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의 테스트 대상이 현장에 있는 모든 괴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는 매우 궁금해했다. 겉보기에는 지네보다 더 강력한 괴물. 도대체 어떻게 잡혔는지,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 장비조차 그의 정보를 감지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수험생들의 테스트 대상은 모두 소형 괴물이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한 녀석이라면 이 테스트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젠장, 내 시험이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 거대한 녀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그리고 이때 들려온 목소리가 너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러나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지? 바보처럼 굴고 있는 건 역시 너희 인간들이구나. 내 핵심을 손상시킨 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당신이 나를 오해한 것 같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온 거예요. 내 핵심은 이미 손상되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 혹시 당신은 허풍만 떠는 사람인가요? 허풍을 떨고 있는 건가요? 잠시 후 알게 될 거예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 후 수많은 검은 기운이 호랑이를 감쌌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매우 놀랐다. 검은 기운은 잠시 제쳐두고 그의 치료 방법은 매우 숙련되었다. 이 녀석이 정말 신입 수험생인가? 인간인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처음이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실력은 매우 숙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죽으면 내 테스트도 불합격이 되니까요. 테스트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네가 아직 죽고 싶지 않다면 치료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내 죽고 사는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때 남자는 손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강화했다. 나를 걱정하지 마. 나는 아주 강해. 너는 치료를 잘 받아야 해. 하지만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니? 물론 네가 원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네.
너는 괴물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구나. 하지만 인간은 괴물을 적으로 보지 않나? 확실히 그렇다. 괴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해치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괴물보다 더 악랄하다. 하지만 괴물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러면 인간을 구하는 괴물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인간을 구하는 괴물이 그런 모습일까? 잠시 후 남자는 치료를 마쳤다. 나는 치료를 완료했다. 애프터 서비스는 잘 활용해야 해. 그게 뭐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동안 너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몰래 부식시켰다. 부식인가? 너 정말 치료사냐?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어. 이 시간을 이용해 도망쳐. 그리고 베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 하지만 나는 믿기로 선택했어. 이것은 그 이후 다시 익숙한 느낌을 만나는 것이다. 사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부르는 영물의 존재야. 위대한 땅의 영계 수호자 타이거. 그 후 베코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곧 최강 헌터가 될 천혜선이야. 나는 내 존재의 증명을 걸겠어. 내 인생의 반은 너에게 바칠 거야. 나는 너의 미래를 기대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그와 동시에 감독관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수험생 117번 천혜선 테스트 합격. 다른 한편 수험생 류주희아는 한쪽에서 긴장하며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치료는 괴물에게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다. 이후 시험관이 그에게 즉시 테스트를 끝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시험관에게 1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 사이에 방송이 울려 퍼지며 두 번째 테스트가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모든 수험생은 손에서 행동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젠장, 도대체 어느 놈이야. 그와 동시에 총 시험관 표역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수험생 류주희안의 성적은 불합격이다. 이후 그를 향해 마주 걸어왔다. 우리는 시험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이것은 협회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뻔뻔하게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다니. 테스트 시간. 이게 협회 회장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정말 웃기네. 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그리고 옆에 있는 표현은 마구 저항했다. 그를 진정시키게 하라. 다음 순간 류주희안이 현장에서 제압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졸업 예정 수험생은 잠시 진정해주세요. 테스트 결과보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더 걱정해야 한다. 너의 검은 에테르 탈진 상태 때문에. 그러나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블랙 에테르 붕괴. 흑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상태.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그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즉시 그를 조롱했다. 너는 정말 쓸모없구나. 그런 괴물조차 치료할 수 없다니. 그때의 류주희아는 이미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반드시 너의 그림을 잘 기억할 것이다. 화면이 전환되자 총시험관이 부회장실로 축하하러 갔다. 그리고 부회장. 방금 축하한 행동에 매우 불만이었다. 우리 집 지휘가 1급 헌터로 평가되었다고 들었다. 말하는 이가 류주희안의 아버지이다. 네, 첫 번째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전 테스트에서 그는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부회장이 헌터 명단을 표어의 얼굴에 던졌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집 지휘의 시험을 방해하다니. 아직도 나는 황금 코어가 테스트 중에 손상되었다고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표역은 말했다. 자신은 완전히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 손상된 코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코어가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들었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 후 표역은 동의했다. 동시에 남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S급 헌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앞으로 더 많은 인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 남자는 옆에 있는 헌터 류주희안에게 주목했다. 그 녀석이 겨우 1급인가? 비록 그는 매우 높은 블랙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실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정말 아쉽다. 동시에 막 문을 나선 남자는 군중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남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앞다투어 다가갔다. 남자는 마이크를 빼앗았다. S급 헌터로 평가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인터뷰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걸음을 사용해 현장을 떠났다. 이제 그들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잡는 것은 여전히 간단하다. 한 남자가 그의 길을 막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혜선. 그는 한찬이라고 한다. 나는 가열찬이라고 한다. 비샤오 길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네가 우리 길드에 가입하기만 한다면 어떤 조건이든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뭔가 오해한 것 같군요. 나는 처음에 정말로 길드에 가입하고 싶었다. 그때 한 신음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런 저렴한 길드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 영광 길드에 오세요. 그러나 그는 거절당했다. 내가 왜 가입해야 하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가입하더라도 우리 비샤오 봉회가 먼저다. 고창은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너의 더러운 손을 치워라.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의 남은 인생이 한 손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옆에 있는 한찬은 이미 그를 향해 칼을 뽑아 들고 있었다.
너 죽고 싶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고창이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력한 기세가 주변의 얼음 조각들을 순식간에 부숴버렸다. 너 나에게 도전하고 싶어?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여기 없네. 그렇다면 네가 얼어붙더라도 즉시 치유할 수 있어. 너 정말 너무 오만하구나. 랜덤 고창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한찬이 그 주먹을 현장에서 받아냈다. 역시 비샤오궁이 영광 길드 뒤에 위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너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그 후 그는 한찬의 손에 있는 행동을 보았다. 너 여기 주택가라는 걸 모르니? 너희가 싸우면 여기 매우 위험해질 거야. 이어서 그는 남자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천혜수는 당신에게 길드의 미성숙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 다시 와서 당신을 길드에 초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비소길드의 본부가 남자의 집에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헌터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영광의 길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런 길드는 죽어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언젠가는 당신이 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과 섞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적합한 길드는 영광의 길드뿐입니다. 헌터에게는 던전에서 죽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던전은 어디인가요? 도구로 가득 찬 던전입니다. 아니면 보스가 매우 강력한 던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망 횟수가 가장 많은 던전은 초보자 던전이다. 초보 헌터들은 종종 가장 쉬운 던전에서 경계를 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길드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미래의 초보 헌터들은 3성급 이하의 던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5인팀으로 통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던전 등급에 맞는 헌터는 혼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헌터 수습기간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오늘 남자는 팀의 4명과 함께 던전에 들어갈 것이다. 던전 내부로 이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천혜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남자도 그들을 만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사이 팀의 두 사람이 늦게 도착하고 있었다. 팀이 모두 모였으니 먼저 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실례지만 당신은 처음으로 던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공식적으로 던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남자는 사적으로 이미 10번 넘게 들어갔었다. 역시 그렇군. 우리를 이렇게 보지 마. 우리는 모두 노련한 사람들이야. 비록 천혜선 너는 S급 헌터지만 너의 직업은 괴물을 잡기에 불편할 수 있어. 네가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만약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사실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이미 보수를 지불했어. 몸이 지급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런 던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왜 그들이 신입 헌터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보수를 얻으려 하는 걸까? 이해했어. 이건 사기야. 그들은 길드에서 추방된 떠돌이 헌터들이야. 개인이 던전에 들어가면 그건 매우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저급 던전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신입 헌터에게서 보수를 얻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S급 헌터와 이런 거래를 하다니. 나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보고 싶어. 화면이 전환되었다. 두 사람이 앞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급 괴물. 이 괴물들은 정말 너무 약하다. 그저 새로운 괴물일 뿐이다.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들이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박혜상은 몰래 한 마리 괴물을 놓아주었다. 내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행동은 정말 지루하다. 괴물이 남자를 향해 갑자기 덮쳤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처치당했다. 이런 농담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때 옆에 두 사람이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보아하니 지급 괴물은 확실히 상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괴물을 사냥할 생각이 없니? 그들이 매우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해. 제대로 사냥을 해야 해.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 도대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 레벨 1위 몬스터들. 그저 조금 큰 쥐일 뿐이야.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부상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너희는 내가 치료사라는 걸 잊었니? 남자의 격려를 받은 후 두 사람은 마침내 사냥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때 두 발이 공격이 박혜상 앞에 몬스터를 정통으로 맞췄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아마 그 두 신입의 공격일 거야. 내가 너희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하지만 우리도 조금 도와주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는 체력을 잘 비축해야 해. 왜냐하면 뒤에 집만큼 큰 것이 나타날 거니까. 거대한 괴물. 그와 동시에 옆에 풀숲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보스가 나타날 것 같다. 너희도 보스의 공격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지. 그때 박혜상이 즉시 말했다. 그들에게 보수를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잖아. 던전을 통과할 때까지. 그건 이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너희를 신경 쓰지 않겠다. 만약 너희가 불만이 있다면 뒤에 있는 치료실에 가보라고. 그가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S급인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S급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너가 처음 겪는 거겠지. 너희는 길드의 후속 보복이 두렵지 않니? 무슨 소리야. 그는 길드에도 가입하지 않은 놈일 뿐이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빨리 결정을 내려라. 천혜선.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고에서 빠질 것이다. 나는 네가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 왜냐하면 S급 헌터가 져야 할 책임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남자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헌터를 매우 존경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재미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때 눈앞에 두 사람,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 떨고 있다. 이 녀석은 대단한 암흑의 수수께끼다. 만약 네가 우리를 한 번이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일은 언론에 보도될 것이다.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헌터 등록 시험 날에 고독한 총이 한 명의 인계생에게 직접 수업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동시에 박혜상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는 쉽게 피했다.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무슨 일이야? 너 나한테 공격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이야. 그러는 사이에 거대한 보스가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너희가 나와 조건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빨리 대답해. 그 후 남자는 강력한 기세로 두 사람을 즉시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다. 너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야? 너희는 정말 웃기네. 이런 일이 두렵다면 S급 헌터에게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해.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빨리 대답해. 혹시 작은 칼의 효과가 발휘된 건가?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과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강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남자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다. 너희가 소리를 낼 수 없더라도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답해야 해.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하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많은 식은땀을 흘렸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간다면 너희의 목숨은 위험해질 거야. 보아하니 너희는 좀 놀라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남자가 힘껏 뛰어올랐다. 순식간에 보스 앞에 도착했다. 이어서 그의 눈을 향해 공중에서 발차기를 날렸다. 이건 S급 헌터의 특별한 배려야. 앞으로 나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 그러나 두 사람은 화가 나도 말할 수 없었다. 이 녀석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동시에 공격을 받은 보스는 즉시 분노했다. 젠장, 치료사는 전투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방금 그의 행동은 도대체 뭐였지? 이게 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때 남자가 두 사람 뒤에 서서 끊임없이 도발하며 복수하고 있었다.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남자가 단지 그들을 겁주기만 하는 줄 알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 대조차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의 박혜성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너희가 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열린 구멍에서 나온 거지 않아. 실전 경험조차 없는 신참. 그는 매우 궁금해했다. 남자가 처음부터 그들을 마비시킨 능력. 도대체 무엇일까? 그와 동시에 분노한 보스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무력했다. 그러나 보스가 두 사람에게 덮치려 할 때 갑자기 한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게 바로 천혜선이었다.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한 발로 그를 수십 미터 날려버렸다. S급 힐러가 이렇게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질 줄은 몰랐다. 이어서 남자가 몸을 돌려 버프 앞에 섰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 에너지가 응집되었다. 짧은 칼이 갑자기 나타났다. 거대한 지네와 비교하면 이런 몬스터는 정말 너무 약하다. 그 후 남자가 칼로 베어 즉시 처치했다. 그는 정말 치료사인가? 당신은 믿기 힘든 것 같군요. 효과는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천천히 행동해도 됩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대머리가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혜상에 의해 즉시 저지당했다.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거래를 망쳤다. 여기까지 하자. 당신도 보았겠죠?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까 죽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즉시 말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때 옆에 있던 신입 헌터가 외쳤다. 남자,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겸손하군요. 당신은 약자를 돌보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적에 대한 관용과 사실 이건 별거 아니야. 너는 정말 최고의 헌터야. 그 후 남자는 지급된 보수를 두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어? 남자는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왜냐하면 이건 본래 너희의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사냥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오늘 일어난 일을 비밀로 한다면 그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 그래서 남자는 두 사람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정말 너를 어쩔 수가 없네. 헌터들은 다 이렇게 고집이 세? 맞아. 어차피 나도 이걸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럼 이제 천천히 나가자. 하지만 은인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내 양심이 괴로울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남자에게 명함을 건넸다. 제발 이건 받아줘. 이게 무슨 물건이야? 우산 산업인가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걸까요? 저기 이름을 자세히 봐주세요. 두일수. 그가 혹시... 맞아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회사는 크지 않지만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시면 꼭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그들이 모두 매우 부유한 것 같네요. 남자는 자신이 보수를 환불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지금의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후 두 사람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던전에서 14개의 핵을 얻었다. 난이도 1위 던전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전에 얻은 것보다 핵이 훨씬 작네요. 그런데 이 암흑핵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암흑핵은 독일 괴물에게서 추출된 핵입니다. 극독으로 가득 차 있어 일반 헌터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됩니다. 그와 동시에 장비에서 알림이 울렸다. 사용자의 핵 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핵도 손실 없이 흡수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굳이 독소로 가득 채울 필요도 없다. 던전도 아니다. 그 후 남자는 핵을 들어 흡수했다. 하지만 단순간에 핵이 모두 흡수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14개의 핵이 있다. 그래서 남자는 상태창을 확인했다. 독핵은 생각보다 흡수한 양이 훨씬 적다는 것을 몰랐다. 추가 레벨은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괴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능이 있는 개체에 한해서 소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타이거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기술 덕분이기도 하다. 그 녀석이 지금 성공적으로 탈출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는 생각에 잠겼다. 이중 던전에 들어가서 암흑핵을 얻을래? 암흑핵이 없으면 남자는 한계를 넘을 수 없어. 암흑핵. 암흑핵의 검은 진흙 함량은 일반 핵의 수십 배에 달해. 하지만 그것은 많은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인간은 그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까지 암흑핵은 최하급 품종으로 정의되고 있어. 암흑핵은 최하급 품종으로 정의되고 있어. 하지만 독행자는 아무 대가 없이 암흑핵을 흡수할 수 있어. 이것이 독행자가 성장 속도가 특히 빠른 이유 중 하나야. 사실 핵을 흡수할 수 있는 헌터는 많지 않아. 핵을 흡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하지만 흡수효율은 50도 안 돼. 따라서 투자와 수익은 비례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핵을 흡수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대부분의 헌터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높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 실력이 각성했을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자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보아하니 시험 기간을 빨리 끝내야 할 것 같다. 만약 황금핵을 흡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남자는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두 명의 감독관이 남자의 집 밖에 도착했다. 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이 시간에 누가 다른 사람을 방문할까? 누구신가요? 저는 방금 뉴스를 봤어요. 첫 번째 이중 던전을 매우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감독관 표혁준입니다. 당신도 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준입니다. 그 후 남자는 두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다. S급 헌터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나요? 천혜선 헌터. 최근에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간식을 가져왔어요. 당신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에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표혁준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던전이 자주 나타난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이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제로 남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던전이 한번 나타나면 공회가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회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제의 경우로 말하자면 새로 나타난 던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도시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3단계 경보인가요? 황색 코드. 지구에서 긴급 경보가 발생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황색은 위험 수준이 3단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열린 동굴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것도 3단계의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남자가 표혁준에게 누군가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다. 이번 경보 때문이었다. 이는 던전의 위험 정도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던전의 특별한 점을 의미했다. 이번 던전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괴물이 안에서 튀어나온다고 한다. 평소 괴물들은 던전 안에만 머물렀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던전 안에 괴물이 넘쳐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때 헌터가 던전의 문으로 들어가면 괴물의 출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괴물이 문을 통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들은 이를 몬스터 폭주라고 부른다. 몬스터 폭주는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문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 이 상황은 정말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번 던전의 난이도는 낮지만 피해도 적다. 만약 3성급 이상의 던전이라면 그러면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다소 심각해져서 그래서 WHPO는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WHPO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헌터 조직이다. 헌터와 던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헌터와 던전을 최종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이것은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헌터협회는 심각한 인력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력 자원보다 그들은 몬스터가 언제든지 던전에서 튀어나올까 더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표혁준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 거대한 호랑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독소로 가득 찬 호랑이가 단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표혁준은 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예전에 그 남자를 몰래 조사한 적이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이후 표혁준은 그 남자에게 독소 던전으로 가라고 추천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다. 그 남자보다 이 던전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이 저급 독소 던전은 S급 치료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0급 힐러. 그러나 만약 이 임무를 무모하게 만든다면 남자는 협회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임무를 맡으면 그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들은 배낭에서 황금액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황금액이었다. 황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핵 안에는 남자가 남긴 암흑의 수수께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자의 약점을 잡은 것이다. 그 후 표혁주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버려야 할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남자도 반응했다. 이 자식은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임무를 완료하면 그들은 남자에 대한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을 마주하고 남자는 단호하게 동의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S급 황금에게 암흑 핵 함량. 마치 바다와 같다. 무한히 얻고 사용할 수 있다. S급으로 승급한 남자조차도 현재도 겨우 이만 흡수할 수 있다. 만약 모두 흡수한다면 분명히 아저씨를 압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저씨가 한 손으로 남자를 향해 내리쳤다. 훈련 중에 어떻게 정신을 분산할 수 있겠는가. 비록 아저씨는 지금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훈련 중 그는 악마와 같은 존재이다. 그 후 남자는 그에게 기습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저씨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어서 남자는 손에 쥔 작은 칼을 미친 듯이 휘둘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후 한 발차기가 남자의 목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때 그는 이것이 수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구타라고 깨달았다. 원래 남자가 혼자서 사냥개를 처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저씨는 남자에게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그렇다. 이 말을 들은 남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결국 아저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 즉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려 한다. 북보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보아하니 이것이 사냥개를 처치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그때 아저씨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자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단점이 있다. 그는 손을 들어 남자의 공격을 막아버렸다. 보아하니 해선 소녀는 자신의 몸을 다시 조절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남자의 실력을 인정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술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남자의 암흑핵의 양으로 보아 그는 강화 신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철 몸체는 검은 신비를 그 자체로 감싸 강화합니다. 신체 강화 기술을 통합하는 것인가? 이후 남자는 반드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궁금해했다. 아저씨가 이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본 동작만 배우는데 10년이 걸렸다. 이 말이 나오자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때 마침 단검이 정면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S급 힐러인 그가 훈련을 받아야 하다니 아무런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그럼 지금 어떤 진전이 있나요? 하지만 현재 남자는 아무런 실마리도 없다. 그래서 단검이 남자에게 하나의 요령을 알려주었다. 아저씨의 기술에는 비밀이 있다. 남자는 그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저씨가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특별한 향기가 퍼져나온다. 그것은 단순한 격투술이 아니라 환상에 가까운 기술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갑자기 떠올렸다. 주로 염력을 사용하는 헌터 초능력자 칼날의 지시에 따라 남자는 마침내 요령을 발견했다. 능력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는 다중 능력 소유자를 생각하지 못했다. 염력은 화명을 생성하는 주요 요소다. 아저씨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비록 남자가 관련된 단서를 찾았지만 하지만 그는 염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왜냐하면 각 사용자는 보여주는 형태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헌터 힘의 본질로서 그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동시에 멀리서 천둥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눈앞의 괴물을 즉시 처치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유망한 헌터 이일찬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에 감탄하고 있을 때 그는 남자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천에서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가장 유망한 헌터 이일찬이다. 이어서 자랑이 이어졌다. 말이 많아서 심지어 남자의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원래 남자는 길드와 함께 행동하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장면이 전환되었다. 혹시 이일찬도 나처럼 신입 헌터인가? 물론 그는 매우 유망한 헌터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데려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길드의 선배인 당신이 왜 그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는가? 그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선배의 팀빌딩 초대에 직면하여 남자도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는 던전을 클리어한 후에도 훈련하러 돌아가야 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줄은 몰랐어. 역시 S급 헌터답다. 그와 동시에 이일찬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 땅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선배는 이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매우 놀랐다. 다음 순간 그는 군중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설 속의 이중 던전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발 아래 땅이 갑자기 갈라졌다. 그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천혜성과 이일찬 두 헌터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주변 인원들이 이중 던전으로 차례차례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일찬은 멍하니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이 그의 눈앞에서 떨어지기까지 그는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던전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자신이었다. 정신을 차려라. 이때 그의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모든 사람을 잃고 싶니? 현장에서 죽지 않는다면 나는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이중 던전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너는 두렵지 않니? 이 순간 그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팀원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는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그들은 지금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공회 요원들에게 보호막을 씌울 수 있나요? 아마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이 그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막을 씌울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면 충분하다. 공화를 포기해야 하나요? 남자는 이에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와 동시에
장비가 천천히 남자를 향해 날아갔다. 그건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는 이중 던전을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응이 다소 느리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장비를 발판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장비가 수많은 발판으로 변했다. 그의 곁에 떠 있었다. 그리고는 공간에서 점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팀원들은 공간에서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남자가 이미 두 사람을 구해냈다. 그들이 곧 공간의 바닥에 도달할 것 같다. 그때 강한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왔다. 이곳이 이중 던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화면이 전환되며 그들은 안전하게 던전 안에 착륙했다. 그때 이 1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고도 남자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다른 팀원들의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남자는 팀원들이 저쪽에 무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이게 아니다. 그들은 먼저 눈앞의 이 괴물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1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괴물들은 쉽게 상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매우 간단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비에 한 번만 닿으면 즉시 죽게 된다. 그러나 이 1차는 그가 방금 넘어져서 멍청해졌다고 생각했다.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다음 전투는 그가 맡기로 했다. 그때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한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알고 보니 팀원들이 모두 깨어났다. 이찬, 우리는 네가 혼자서 모든 주목을 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들은 남자의 구출에 감사했다. 다음 전투에 대해 남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들의 위로에 걱정을 느꼈다. 잠시 후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검은 머리 남자가 폭풍의 도끼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괴조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을 즉시 폭발시켰다. 순간적으로 포화가 쏟아졌다. 괴조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연기가 전체 던전에 퍼졌다.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검은 머리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 그 공격이 그들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와 동시에 전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팀원들은 모두 수세에 몰렸다. 검은 머리 남자는 괴조의 수를 줄이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은 꽤 잘해왔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결국 괴물의 존재를 이길 수 없다. 그와 동시에 남자가 오른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치유했다. 그런데 소녀는 남자에게 지금 빨리 도망치라고 간청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이 남아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소녀는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패할 운명인 전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는 농담처럼 말했다.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이는 매우 웃긴 행동이다. 하지만 당신은 치료사잖아. 비록 그는 S급 헌터이지만 치료사는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는 이 던전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때 소녀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료사는 매우 팀원에게 위존하는 존재지만 그 자체의 중요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치료사는 매우 강력한 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치료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남자가 단검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괴조를 즉시 처치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부족하다. 남자가 독보를 사용해 쇳대에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순식간에 그는 번개처럼 주변의 모든 괴물을 처치했다. 그러는 사이 쇳대가 그의 뒤에서 기습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방에 그들을 처치했다. 이건 정말 귀찮은 일이야. 짧은 칼은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하지만 괴물의 수가 너무 많았다. 더 편리한 무기가 있다면 좋을 텐데 원거리 공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피해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기총이다. 그리고 그는 공격을 시작했다. 다음 순간 수많은 공격이 쇳대를 향해 날아왔다. 이때 동료들은 위아해했다. 그의 무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격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건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의 암흑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괴조들이 중독되어 죽어갔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과도한 암흑핵 사용으로 인해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한 괴조가 그에게로 돌진해왔다. 바로 그 위기 순간에 번개가 떨어져 그를 즉시 처치했다. 공격이 꽤 괜찮았다. 이번 공격은 꽤 괜찮아 보인다. 그건 물론이지 나는 너의 상대니까. 하지만 남자의 암흑핵이 바강난 것 같다. 그럼 그들은 눈앞의 이 보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래하는 해로, 유형 초능력 물리 등급 C, 기타 등급 S, 난이도 육성. 그들이 정말 이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남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동할 수 있는 암흑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을 칼로 베었다. 그를 상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말 아쉽게도 막 등장하자마자 퇴장해야 했다. 그 후 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순간 그는 버프 앞에 도착했다. 이어서 그는 그에게 전력을 다해 일격을 날렸다. 사냥개와 전투하는 과정에서 그는 혈액 속에 숨겨진 암흑 에테르를 발견했다. 그의 독성은 어떤 몬스터도 죽일 수 있을 정도였다. 단 한 방에 남자는 보스를 즉시 처치했다. 다치고 있는 멤버들이 있었지만 남자의 치료를 받은 후 모두 회복되었다. 이로써 이중 던전 공략이 완료되었다. 잠시 후 그들은 남자의 행동에 대해 매우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던전 공략에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남자는 그들이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묻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아레노돈 길드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다. 왜 그는 이렇게 해야 했을까?
그것은 남자가 너무 귀찮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그래서 남자는 먼저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리고 바로 이곳을 떠났다. 비록 천혜선이 매우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괴조의 액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의 암흑액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인 사자 보유를 얻었다. 소리의 암흑액을 추가하여 상대의 정신을 억제할 수 있었다. 비록 길드가 얻을 수 있는 핵을 가로챘지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남자에게 너무 큰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는 가득 찬 보물을 안고 떠났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남자는 휴대폰의 안내에 따라 한 상점 앞에 도착했다. 그는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청소상호지원팀의 육철은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독소 던전에 들어갈 허가를 이미 받았다. 그 물건만 찾으면 그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번에 던전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심지어 그에게 이러한 비현실적인 꿈을 빨리 포기하라고 권유했다. 왜냐하면 던전에는 금색 약초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롱을 많이 당한 그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꿈을 쫓기 위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가 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왜냐하면 천혜선이 그의 집 밖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천혜선이었다. 그는 최근의 화제 인물이다. 수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S급 헌터. 마리아의 능력을 계승한 천재소년. 신비로운 베일을 쓴 녀석. 당신 같은 대인물이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즉시 육철은 그 남자를 따뜻하게 대접하려 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나요? 남자는 여기 크란이라고 들어서 이곳에 왔다. 크란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분명히 남자는 길드의 제약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다. 장면이 전환된다. 이 순간 육철은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전설의 S. 그 헌터가 그의 눈앞에 서 있다. 그러나 남자가 던전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그는 그를 막았다. 결국 그들은 악명 높은 독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던치로 향했다. 장면이 전환된다. 던치에 들어간 남자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광경에 육철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남자에게 채굴 도구를 건넸다. 다음은 귀중한 광석을 캐는 것이다. 바로 그때 수많은 이브로스가 보였다. 그들에게 정면으로 돌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괴물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경험치를 얻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많은 괴물을 처치했다. 그러나 방심해서 두 마리 괴물을 놓쳤다. 그 괴물은 빠르게 육철을 향해 달려갔다. 남자가 그를 경고하려 할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육철은 단 두 주먹으로 난폭하게 돌진하는 괴물을 처리했다. 그는 매우 궁금해졌다. 치료사인 남자가 왜 이렇게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졌는지. 그때서야 남자는 깨달았다. 눈앞의 아저씨가 비급 헌터라는 것을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인재가 오히려 던전 청소부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다니 혹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 괴물들은 모두 정리되었다. 이제 안심하고 채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신나게 광석을 채집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남자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는 가까운 곳에 보스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루철에게 신호를 보냈다. 다음에는 너 혼자서 채집해야 해. 그는 보스와 대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독보를 사용하여 보스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그 뒤로 루철만이 멍하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남자의 수련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이전을 회상하며 아저씨는 남자의 발전에 매우 기뻐했다. 비록 아저씨의 옷깃에 단지 닿았을 뿐이지만 아저씨조차도 10년의 수련이 필요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어서 아저씨는 갑자기 남자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수련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다. 말해봐라. 괴물 늑대인간. 이제 그는 독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말을 다 하지도 못했다. 갑자기 늑대인간이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그 자리에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때 남자는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거센 바람처럼 몰아치는 주먹이 그의 몸에 강하게 내리쳤다. 심지어 옆에 있던 육철도 그들을 말리려 했다. 괴물의 주먹이 날아오면서 남자는 다시 땅에 쓰러졌다. 그때 그는 심지어 의심했다. 자신이 근접 전투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레벨 차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예상한 대로 무술을 익히지 못한 것은 맨손으로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남자가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을 들여 도달해야 할 수준에 그는 단 몇 달 만에 이 목표를 달성했다. 힘이나 속도와 민첩한 반응은 평균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무술을 빠르게 익힐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늑대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남자를 수십 미터 날려버렸다. 이 순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기술의 본질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 몸과 환영을 혼합하는 속임수이다. 그러나 정신감흥이 없는 남자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순간 그는 이전에 괴조를 처치할 때 나타난 힌트를 떠올렸다. 정신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빠른 회피를 익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빠른 회피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재능만으로는 이 기술을 배울 수 없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벽히 익힐 수 없습니다.
무술에 능숙한 사람조차도 이를 마스터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자는 짧은 시간 안에 길을 찾아냈다. 그는 이미 아저씨의 공격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부족하다. 지금의 남자. 주변에 퍼져있는 암흑의 느낌에 익숙해졌지만 이것은 단지 이제 막 입문한 것일 뿐이다. 남자가 이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이것은 항상 모방일 뿐이다. 동시에 한 줄기 분노의 포효가 들렸다. 그러자 늑대인이 남자를 향해 뛰어들어왔다. 이어서 한 주먹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자가 그의 뒤에 갑자기 나타났다. 너는 허공을 잡은 것 같구나. 여기로 와, 아기 강아지. 이때 한 줄기의 붉은 빛이 남자를 향해 돌진해왔다. 남자는 모든 피해를 차분하게 피하고 있었다. 기술을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말발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어서 속도 방향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 코좌력 회전, 힘의 방향이 모두 같은 곳에 집중된다. 이렇게 해야 힘을 반사할 수 있다. 상대를 속이는 동시에 반격을 가한다. 상대가 강할수록 반사되는 힘도 강해진다. 그때 늑대인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정지한 듯하다. 바로 이 순간 승패가 갈린다. 육철조차도 믿기 힘들어한다. 치료사가 혼자 도전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할까? 잠시 후 두 사람은 모두 가득 차서 돌아온다. 이 기세를 타고 그들은 하나씩 던전을 정복한다. 하지만 던전에 들어가려면 협회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총감독의 도움에서 비롯된다.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항상 그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잡담을 시작했다. 남자는 매우 궁금해했다. 왜 아저씨가 여기서 던전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는지. 아저씨는 자신이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실력이 너무 낮아서라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남자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B급 탱커인 아저씨는 확실히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는 독소 던전에 그렇게 집착할까?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때 아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설 속의 태양의 꽃을 찾고 싶어 했다. 그것은 전설에 존재하는 꽃이다. 그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때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저씨가 말한 것은 바로 금색 태양의 꽃이었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그런 신비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전설이지만 아저씨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의 꽃을 찾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태양의 꽃의 습성을 아는 헌터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존재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한때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잘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세상에 태양의 꽃이 존재한다고 가장 믿었다. 그래서 태양의 꽃을 찾는 것이 그의 현재 유일한 영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독소 던전을 찾아봤다. 그러나 태양의 꽃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팀원들조차 그와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남자가 대부가 태양의 꽃을 찾지 못한 이유를 간파했다. 태양의 꽃은 보스가 죽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그가 타고난 특성이다. 그래서 그는 보스를 처치하기 전에 태양의 꽃을 찾아야 한다. 태양의 꽃은 금, 은, 동이 3개 등급 던전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꽃의 등급도 높아진다. 레벨이 높을수록 그의 획득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금색 태양꽃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7성급 이상의 독소에서만 던전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의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아저씨는 남자가 그저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가 주머니에서 청동 태양꽃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태양꽃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증거다.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를 알게 된 후, 허무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후 무얼은 말했다. 이 순간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의미한다. 아저씨의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이 순간 삼촌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렸다. 힘내라. 당신은 클랜의 선장입니다. 아직도 해바라기를 찾고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